그래서 밑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을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럼 저희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조합부터 설립해야 돼요. 이 조합이 역시 정비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논점이고요. 조합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옵니다. 역시 조문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정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 거의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가 되죠. 그런데 이 조합 설립하는데 한 동네를 재개발한다. 토지 등 소유자 막 1000명씩 되는데 한 방에 조합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조합의 전신으로서 추진위원회부터 의무적으로 또 구성합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구성하도록 하고요. 적어도 5명 이상의 위원이죠. 5인. 추진위원회. 5글자 5인.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받아야 돼요. 과반수의 동의. 그럼 과반수의 동의 받아라. 이 말은 과반이면 반을 초과하는 수. 토지 등 소유자 100명이면 51명. 그래서 절대 추진위원회는 2개 이상 난립할 수가 없어요. 딱 1개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시장원수 등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5인, 과반수, 승인. 요게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싹 해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도 받고 창립총회, 연예인도 다 불러갖고 창립총회도 개최하고 조합장도 뽑고 이런 조합 설립의 준비를 싹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정비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설립인가부터 받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는 시장군수 등에게 가서 받고요. 시장군수 등은 정비법에 적합하면 설립인가 내줘요. 그럼 이제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 그리고 등기하면은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조합도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다 성립하니까 이름만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이제 조합원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정비사업을 해나가게 되는 법인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 이거는 저번 주에 봤던 도시개발조합하고 같아요. 다만 정비사업조합은 추진위원회.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121페이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자, 5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정비구역 지정 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시장원수 등에게 승인 또는 승인받아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명, 5인 또는 5인 이상. 그래서 5인 과반수 승인. 그게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딱 끊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 동의했으면 조합 설립에도 그냥 동의한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딱 끊고요.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렇죠?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보면 됐죠. 반대 의사 표시한 동의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동의했어도 언제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거냐?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동의의 철회, 즉 반대 의사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래서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들어갑니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전문가 얘기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전문성 없어요. 권리 분석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 전문 관리업자 선정해서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도 추진위원회 승인 후에 경쟁입찰 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냥 수익이야. 그다음 2번 설계자의 선정. 설계자도 추진위원회가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추진위원회가 관리업자나 설계자 선정할 수 있는데 절대 누구는 선정할 수 없는 거냐? 시공자 X. 시공자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시공자는 좀 전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추진위원회가 선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여기 이제 공사계획서 아웃라인 잡는다 그러죠. 공사 어떻게 할지 사업 시행계획서의 계략적인 작성.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이게 핵심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밑에 5번에 또 하나면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에 접수.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동의서 받는 거고요. 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라고 그래요. 창립총회 준비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창립총회 열어갖고 조합장도 뽑고 정관도 확정하고 이런 조합 설립의 준비 기틀을 싹 다지는 게 추진위원회가 되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현재 조합의 설립, 자, 1번의 설립 의무,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 그 아닌 자가 누구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으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못해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해야 되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동그란 별표,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조합 설립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의무의 예외는 재개발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 이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재개발도 20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해야 돼요.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의무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는 재개발에서만 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자, 여기다 발표. 그리고 타이틀에 보시듯이 이 조합은 우리 시험에 거의 두 문제야. 작년에도 두 문제 나왔는데 자, 그 중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이거죠. 설립인가. 얘는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 설립인가 파트. 그래서 또 하나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끝에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시장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는 시장군수 등. 이거는 이하에서 다 똑같아요. 정비법에서는 인가받는다 그러면 다 시장군수 등. 그래서 시장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는데 그런데 논점은요. 요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부터 받아라. 이 동의 요건. 이게 그냥 맨날 나오는 거죠. 작년에도 그냥 한 문제. 그래서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 요건. 지금 우리가 봤던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각각 받아야죠. 그래서 숫자만 떠오르면 쳐보시면 4분의 3, 2분의 1, 그래서 4, 3, 2, 1, 1, 2, 3, 4 뒤집어 갖고 써놓은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외우면 되죠. 4, 3, 2, 1. 그래서 재개발일 때는 4분의 3, 2분의 1, 4, 3, 2, 1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설립인가 신청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2번 재건축. 그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동 또는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밑줄 구분 소유자는 세대 소유자 얘기하죠.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또는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역시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받아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 자, 얘는 또 좀 복잡해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주택단지 안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야죠. 이 전제 조건.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4분의 3 이상 동의가 나왔는데 동별 과반수 요건에 미달해요. 그러면 동별 요건 미달, 설립인가 신청 못하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길어가지고 잘 안 물어봐요. 밑에 거. 동그라미 3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하겠다. 이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만 또는 치시면 4분의 3, 3분의 2, 4, 3, 4, 2. 그래서 이해하고 재개발. 이거 작년에 그냥 한 문제. 그래서 재개발은
4321. 주택단지 밖에서 재건축은 4332가 됩니다. 4332, 4321, 4332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이딴 걸 물어보면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의 변경인가. 그러니까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렇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동란,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받은 내용을 설립 인가받았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새로 할 때나 변경할 때나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정비사업조합은 변경 인가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변경 인가도 쉽지가 않아요. 정비사업조합 변경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똑같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딱 끊고요.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 경미한 변경은 그 총회 의결 필요 없고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 또는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 경미한 게 대통령령에서 기본소문 한 10개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만 써놨죠. 그 1번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이사 갔다 그죠? 이사 간 거는 신고만 해라. 그리고 또 2번 토지나 건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을 때 그 조합원의 교체 동그라미, 신규 가입 동그라미. 그러면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어요. 재개발 주택 사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교체되었고 그 바뀐 조합원 이름 고쳐 써놓는 거, 이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경미한 변경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4번의 동의 방법. 그럼 동의부터 받아라 그랬는데요. 이 동의받는 기준이죠.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박스 1번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써놨는데 재건축도 똑같아요. 용어만 조금 다르게 쓰는 거고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그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자,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이죠.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대표 1명, 1인, 동그라미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해서 동의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이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이때도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 아니고 대표 1인 또는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해서 동의받고요. 3번에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 쫙 있죠. 그럼 혼자서 여러 토지나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부러운 경우인데, 부러운 경우라도 관계없이 한 명으로 선정합니다. 1인 또는 1인으로 선정. 또 또는 4번 2개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 공유자가 똑같아요. 그럼 역시 공유자 대표 1인 또는 한 명으로 선정해서 동의받아라.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딱 결론은 한 명 나옵니다. 공유하고 있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든 여러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든 공유자가 똑같든 그냥 대표 한 명만 선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가로 5번 철회. 자,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가 있다. 이게 모든 공법의 대원칙. 인가받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해 준 것은 신청 전까지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죠.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철회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바로 6번으로 합니다. 법인격. 조합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정확하게 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 정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것도 민법의 조합 규정 준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 보충 적용합니다.
그다음 밑에 그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또 지정형 기출질문이죠. 당연히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럼 맨 밑에 이제 조합원. 그럼 조합원 누가 될 거냐? 조합원의 자격.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인데 가로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동안 재건축 사업의 동의 한 자만 해당. 동의 한 자만 해당로 하되 딱 끊고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 1인 동안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단서 먼저 보면요. 박스 1번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대표 한 명. 근데 2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한 세대에 속할 때 한 세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럼 정비구역에 남편이 주택 하나, 아내가 주택 하나 각각 조합원 되는 거 아니고요. 대표 한 명.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니까 대표 한 명만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위로 하셔갖고 조합원 누가 되는 거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첫 번째는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재건축.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는 딱 얘밖에 없어요. 재건축. 이거는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반대한 자는 나가라. 동의 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재개발은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재건축만. 그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였어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입니다. 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동의도 불문 다 조합원이 되고요. 근데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 또 지상권자, 얘들은 아예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어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용어에서 봤던 의에서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조합원지 양도. 원칙,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는 그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 말은 조합원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개발 주택을 사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합원지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도를 제한하는 특례, 예외가 딱 하나.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있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한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동원합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있죠. 재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있죠. 해당 정비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 거기서 양수, 가로 읽어. 매매, 증여, 권리 변동 하자는 일체행위. 사고 파는 일체행위요. 사고 파는 일체행위를 양수. 양수인데 두 개는 빼죠. 상속과 이혼은 제외. 상속받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이거는 빼주겠다. 그래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조합원지 양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지 양도가 지금 제한되는 게 투기과열지구인데 이게 또 제한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게 첫 번째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양도 안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는 양도가 제한. 근데 다시 또 단서, 다만, 그 앞에서 딱 끊고요. 다만, 양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조합원이 된다. 다시 또 조합원지 투기과열지구라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스 1번,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등등으로 세대원 모두 동안 모두 다른 특광시군으로 이전할 때 그럼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전근 간다. 그런데 아빠 혼자 가는 거 아니죠? 다 가야 돼요. 전원이 이전할 때.
또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떠나면 이전할 때. 3번 세대원 모두 떠나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그럼 1번, 2번, 3번 묶어갖고 키워드는 모두 이전해야 됩니다. 일부가 이전한다. 안 돼요. 전원이 이전할 때. 그럼 이거 주택법에서 똑같이 봤죠? 전매 제한의 예외. 뭐 주택상환 자체, 양도 예외. 하여튼 뭐 사고 팔 수 없다 그랬는데 예외 중은 맨날 짱 갖고 있는 애들이요. 세대원이 모두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양도할 수 있다. 그럼 뭐 주택법도 똑같은 거니까 그 4번, 그게 정비법에서는 특징입니다. 정비법에서 고유한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밑줄 전제 조건입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인데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 기간이 10년 동안 및 엔드형 거주 기간이 5년 동안 5년 이상일 때는 투기과열지구라도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는 조합원이요. 근데 그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즉 아파트 팔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정비법에서는 숨통을 딱 틔워줬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합원지는 원칙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양도를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됩니다. 근데 다시 투기과열지구라도 세대원이 모두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1세대 1주택자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조합원지 양도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원칙의 예외, 다시 예외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비법이 복잡한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정관.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이다. 조합이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스스로 다 정하는 거를 정관. 그래서 정관에 포함할 사항. 그게 28회 때, 30회 때 두 번이나 기출, 단독 기출이에요. 그래서 그 1번부터 옆에 10번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하 18번까지 생략. 그래서 18개. 그 중에서 그냥 그 5개씩 딱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울까요? 그래서 저는 정비사업에 하는 건 다인데 그 중에서 그 2번.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밑줄. 그게 30회 때 정답. 그럼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이 한마디로 정비사업 어디서 하는지 당연히 밝혀줘야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또 3번.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에 관한 거.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또 옆으로 와서 임원은 몇 명을 둘지. 또 8번에 사업비 얼마씩 낼지. 이런 조합이 사업 어떻게 할지 다 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관을 조합이 알아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조그만 것이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줘요. 그럼 그 표준정관 보고 베껴갖고 그냥 정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준정관은 시도지사가 작성해서 보급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 정관 변경, 이게 조합의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또는 총회를 개최. 그럼 이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가 못해요.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냐? 총회. 이거는 모든 조합이 다 똑같아요. 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무조건 총회에서 합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 또는 과반수의 찬성,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또는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그게 원칙.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 시장원수 등의 인가. 그런데 다만 그 앞에서 딱 끊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밑줄 별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얘가 25회 때도 단도, 26회 때도 단도, 29회 때, 30회 때 다 3분의 2 비워갖고 다 기출. 아주 근래 25회 후에 4번이나 기출입니다. 완전 잘 물어보고 있는 중요한 논점인데요. 그 박스에 보면은 그 5개, 원래는 이제 6개인데 이제 묶어갖고 5개로 써놨죠. 그래서 물어보기 좋아요. 5개니까. 그럼 다 못 외우니까 1번, 2번 2개라도 봅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요.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짬일줄. 이게 한마디로 뭐에 관한 정관이냐? 조합원. 조합원에 관한 정관 변경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찬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을 바꾸는 거. 이거 사업 어디서 하는지 그걸 바꾸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합원,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이런 것들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변경할 수가 있고요.